그리고 이제 이 임성태자의 어머님, 그러니까 성왕의 왕비가 되겠죠. 예, 이 성왕의 왕비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가 여기서 이제 그 도착한 곳이 아사군입니다. 여기 이제 백당의 포라고도 부르고 미포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뭐런 황후암이라든가 이런 바위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그분을 모신 신사가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카모 신사죠. 예, 카모 신.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들어와, 저 백제에서 들어와서 임성태자가 도착한 데는 여기고, 그래갖고 이쪽으로 들어가죠. 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이 지역이에요. 다 그 지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지역에 또 뭐가 남아있냐면 쿠다라베 진자, 백제부 신사라는 신사가 남아있어요. 이 마을이 뭐냐면 쿠다라베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포구 이름이 뭐냐? 한해포예요. 그러니까 백제로 가는 포구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기 백제부 신사예요. 그러니까 백제인들이 여기 쭉 깔려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지역에는 그 용광로, 철을 빼는 집단들이 대규모로 살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일본의 제철법을 처음으로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백제 성왕이 보면은 위덕왕, 요게 이제 큰 아들, 해왕, 둘째 아들, 요게 셋째 아들이 아자태자, 즉 임성태자고 일본으로 가서 데네시가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려준 그 쇼토쿠 태자를 그린 그림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네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쪽 그 야마구치를 이제 굉장히 강성해졌고 14세기, 24세 이때는 여기다가 수도를 아예 정해갖고 여기를 교토는 동쪽의 수도잖아요. 여기 서쪽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고 25대는 와서 여기 우왕 때, 고려 우왕 때입니다. 사신을 보내서 저는 백제의 후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저의 세계와 저 성씨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 저에 대해서, 저희 집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속 그 20회, 조선과 20회나 사신을 주고받을 정도로 거의 그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깝던 그런 적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28대 때는 세종 때예요. 신숙주 일행이 여기 가서 묵었을 정도로 대단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31대에 와서는 전국시대죠. 그래서 교토 지역의 저 쇼군한테 덤볐다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래서 940년에 이르러서 31대로 마감을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방계, 둘째 아들인 방계만 이렇게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와 백제 사신들을 여기 보시면은 신라에 사신을 보냈고 6년에는 신라에서 까치가 2마리가 왔다. 그래서 이 까치를, 일본에는 까치가 없습니다. 까치가 어디까지 있냐면 스시마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스시마를 가시면은 삭이라는 게 있어요. 삭. 일본에는 살쾡이가 없어요. 그 까치하고 살쾡이는 어디까지 있냐? 스시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즉 대륙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현해탄이 어디냐? 스시마하고 이키시마 사이를 현해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신라가 공작을 보냈다. 이게 이제 신라가 보내줬던 그 까치를 모셨던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키웠던 거죠. 근데 죽었겠죠.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오사카에 여기 카사키 노모니 뭐냐 여기 그게 이거죠. 삼지구 여기에 이제 까치를 기르던 곳이다. 그리고 지금도 까치의 박제가 여기 남아 있어요. 조그만 시사예요. 굉장히 뒷골목에 있어요. 찾기도 좀 그런데 그리고 7년에는 백제가 낙타, 노새, 양, 흰색의 꿩 이런 걸 보냈다. 이 보면은 낙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낙타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냈다는 것은 동남아까지 샴, 지금 샴이 어디냐면 태국이거든요. 거기까지 이렇게 그 진출을 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임나를 공격했다. 8년에 600년이죠. 신라가 임나를 공격하자 여기서 보면은 신라에게 항복을 청해서 이렇게 이제 뺏겼다 이런 땅들을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9월에 보면 신라의 간첩이 스시마에 도착하자 그를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조정에서 10년에 602년에 쿠메노우치를 신라를 치기 위해서 장군으로 삼고 2만 5천 명을 주어서 파견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년에 이 사람들이 백제에서 왔어요. 장군들이. 그런데 이제 이 네 번 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병에 걸려버릴 거예요. 장군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년에 쿠메노우치가 스쿠지에서 후쿠오카에서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그러자 그의 형을 이 당마 황자라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또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출발을 했는데 누가 죽었냐면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형의 부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죠. 동생은 보냈는데 죽어버렸고 형을 보냈더니 형의 형수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라를 정벌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쇼토쿠 태자가 반구궁을 이게 이제 자기 궁궐이에요. 궁궐을 지었는데 어디다 지었냐? 나라에다 지은 거예요. 아스카가 아니에요. 그 옆에다가 반구사라는 절을 지었다. 왜? 반구궁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유명한 호류샤 법륜사입니다. 이 법륜사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자, 메가더 정부가 동경은 폭격했는데 오사카 나라 교토는 공습을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인 유산이 바로 이 호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의 철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타서 없어지죠. 근데 이 절이 이때 세워진 거예요. 바로 601년에 이제 반구궁과 반구사를 지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쇼토쿠 태자는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백제나 신라나 이쪽하고 이제 계속 교통을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중국하고 직접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 보면 13년 쇼토쿠 태자가 반구궁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요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화재가 한번 일어나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지은 절은 어딨냐?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탑 그 초석 그거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게 문틈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가 초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불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지은 겁니다. 요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토쿠 태자 요건 절이고 이 반구궁이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 요거예요. 지금 요 파란색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게 반구궁의 유적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이런 몽전이 건립이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절입니다. 이 입장료도 되게 비싸요.
이 호르샤는 여기 보면 뭐 금당, 오축 목탑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초기가람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약초가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호류사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약초가람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약초. 근데 여기가 백제식으로 똑같아요. 1탑 1금당식이에요. 고구려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남문, 중문, 탑, 금당, 강당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 금당의 벽화입니다. 이게 누가 그렸죠? 바로 담징이 그린 거예요. 담징. 그리고 여기는 보물이 국보급이 엄청 많습니다. 석가삼전불, 구세관음상, 백제관음상, 몽이관음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 높이가 2.8m인 백제관음상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옥충주자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보물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백제관음상이에요. 그래서 뭐라냐면 비너스라고 부르죠. 비너스. 이게 아주 홀쭉하고 이렇게 딱. 그리고 요것도 이제 삼전불. 요게 옥충주자예요. 요건 뭐로 만들었냐? 요게 자개 비슷한데 자개가 아니에요. 요게 비단벌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게 금당이고 그 옆에 옥충 목탑이 있는 거예요. 요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두 개 다. 가장 중요한, 일본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곳이죠. 그다음에 백제 이제 승려가 옵니다. 9년이 되면은. 자, 이 사람이 뭘 가져왔냐? 역서, 달력입니다. 달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천문지리, 둔갑방술. 우리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와서 이런 걸 가리키니까 이 양호 사람을 시켜서, 옥진이라는 사람인데 역법을 배우게 하고, 또 이 대우촌 이 사람은 천문과 둔갑을 배우게 하고, 이 사람은 방술을 배우게 했다. 그러니까 이 승려인데 대단한 거죠. 천문관측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백제의 승려가 이 천문관측을 하고 달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하이테크놀로지죠. 근데 문제는 이 양호사 같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거 신찬성시록에 여기 보면은 조상이 누구로 돼 있냐면 달솔이에요. 달솔. 달솔이면 누구로 돼 있냐? 백제잖아요. 백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다른 데 돼 있냐면 수나라 양제의 후손이래요. 중국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대우촌주, 이것도 이 대우 이 사람 촌주 고총이잖아요. 천문관 둔갑을. 이 사람도 어디서? 응신천왕 때 백제에서 온 아지사주가 거느리운 촌장 30명 중에 하나가 대우촌주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뭐라고 돼 있냐? 후한 효헌제로부터 나왔다. 중국 사람을 만. 이거 완전히 다 조작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백제인들을 완전히 중국 사람으로 둔갑을 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10년이 되면 그 천황이 소관정궁으로 옮겨갔다. 이게 이제 소관정궁 터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빈 터인데 옛날에는 이런 궁이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강사에 대해서 광융사죠. 여기도 이제 아까 저 호류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이게 이제 진화승이라는 사람인데 하토노 카와카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10년에 황태자, 이 쇼토쿠 태자가 나에게 존귀한 불상이 있다. 이 불상에 누가 예배하겠는가? 그러자 진조하승, 이 사람 하토노 카스카와가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상을 받아서 봉강사라는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어디냐? 교토예요. 교토. 교토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이 봉강사인데 지금 뭐라냐? 광융사라고 불러요. 이 광융사에 뭐가 남아있느냐? 바로 이 불상이 남아있는데 그 불상이 보관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있는 방가 사용상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 바로 요거죠. 요게 거기에 남아있는 거고, 요게 지금 국립박물관에 있는 금동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요 손가락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죠? 약간 떠 있는데, 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씌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건데, 금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떨어진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 동경미술대학 학생이 이 불상을 보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가서 딱 껴안았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똑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 이제 그 재질을 이렇게 그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근데 딱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적송이 나온 거예요. 적송. 자, 그래서 이게 신라에서 갔다라는 이제 것이 이제 판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진화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 교토로 가서 이걸 보세요. 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나무거든요. 나무를 박아서 댐을 만들어서. 왜냐면 이 물이 자꾸 넘쳐갖고 교토 전체가 물바다가 돼서 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댐을 막아서 이 물을 조절해갖고 물을 공급해갖고 이 교토를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한 게 뭐냐면 이 비단을 짠 겁니다. 비단. 누에를 쳐서. 그래갖고 이 교토 자체를 장악했던 호족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 절에 모셔져 있는 요게 광명사죠. 이 사람의 무덤이에요. 굉장히 크죠. 이 사총이라 그러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토 지역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중심지는 어디냐? 아스카예요. 제일 밑에 있어요. 나라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제일 북쪽에 있는 교토. 나중에 이제 수도가 됐지만 거기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진씨, 하다씨.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누구를 받들었느냐? 바로 쇼토쿠 태자를 받들었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노노베 씨하고 싸울 때도 바로 이제 그 쇼토쿠 태자의 편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복이죠, 신복.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까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 쇼토쿠 태자가 했던 그 처음에 건설했던 그 절이 뭐냐면 사천왕사. 지금 이제 오사카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호류사. 요거를 만들었다. 이제 호류사에는 이와 같이 엄청난 국보급 유물. 그리고 이건 세계 최고의 유물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목조 건물이 남아있고, 이게 다 백제인들이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교토에 남아있는 일본 국보 제1호, 여기 목조 반가 사유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륵 반가 사유상이거든요. 미륵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 삼전불이 있어요. 불교에는 삼전불이 어떻게냐, 과거불, 그 다음에 현재불, 미래불. 그래서 과거불을 연등불이라고 부르고 또는 제하갈라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래 과거에 계셨던 분이고, 현재 우리가 믿는 부처님은 바로 뭐냐면 사카모니죠. 석가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입적을 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혼란한 세상이 오는데, 말법 시대가 오는데, 그때 당시에 나타날 부처님이 바로 미래불이다. 그분이 이제 도솔촌에서 도를 닦고 있다가 이제 말법 시대가 되면 하강할 것이다. 근데 이제 왜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느냐? 이 불상만. 이 보면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댕. 저 불쌍한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래서 미륵불, 미래 불상이죠. 미륵이 반가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결가부자고 부처님처럼 한쪽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한쪽만 올렸기 때문에 반가부자예요. 그래서 미륵이 반가부자를 틀고 사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륵 반가 사유상. 그 앞에 나무로 만들어요. 목조 미륵 반가 사유상. 이건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 이건 우리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고 이건 광융사에 있는 겁니다. 똑같이 생겼죠. 이게 적송으로 만들었던 게 판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그 일본의 불교가 굉장히 융성해지는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아스카뿐만이 아니라 오사카,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교토 여기까지 쫙 불교가 이제 퍼져 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